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수요일장은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안타까운 장이었네요. 장 시작과 함께 개인 매수세와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장의 하락에 의한 영향으로 좋은 흐름을 누르면서 흐르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변수가 나온 것이죠. 그래도 마무리는 말아 올리면서 플러스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기가 상하이에서 8월 판매가 아주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기가 상하이가 회사의 주요 차량 수출 중심으로 도약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요일 중국 승용차 협회 CPCA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8월 기가 팩토리 상하이에서 31,379대의 차량을 수출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2021년 8월 내수 판매 12,885대와 함께 전월 대비 34% 증가한 총 44,264대의 차량을 효과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는 바로 나오자마자 올려드렸죠. 지난달 중국의 테슬라 수치는 2021년 7월의 전체 결과와 비교할 때 진정으로 빛이 납니다. 테슬라는 지난 7월 해외로 수출된 24,347대를 포함해 총 32,968대를 판매했습니다. 내수 판매는 모델 3 6,477대, 모델 Y 2,144대 등 총 8,621대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8월 수치는 회사가 8월에 심각한 칩 부족에 직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인상적입니다. 칩 부족이 너무 눈에 띄어서 기가 상하이는 4일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핸디캡이 없었더라면 테슬라 차이나의 8월 수치는 훨씬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지난 몇 년에 걸쳐 매우 정확한 추정치를 입증했으며 기가 상하이에서 총 37,694대의 차량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러한 추정은 이미 낙관적이었습니다. 8월에 수출이 내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테슬라는 회사 차량에 대한 현지 수요가 고갈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수출에 몇 주가 걸리고 회사가 매분기 첫 2달 동안 외국에 기가 상하이의 생산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9월 수치는 해외로 수출되는 차량이 얼마 없을 것이고 현지 시장에 크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 차이나가 이미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는 최근 기가 상하이 현장 드론 비행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는 현재 공장에서 대량의 모델 3 및 모델 Y를 생산하는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자동차 운송 트럭도 시설에서 볼 수 있었으며 자동차를 지역 배송센터로 운송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 34% 증가, 기가 상하이의 성적이 너무 좋네요. 실망시키지 않는 기가 상하이입니다. 이제 9월은 수출보다는 중국 내 판매를 중점적으로 할 듯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분기 초는 수출에 집중하고 분기 말로 갈수록 내수에 집중한다고요. 테슬라 공급업체 삼성이 기가 텍사스에서 40분 거리에 170억 달러 칩 공장을 건설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핵심 공급업체인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규모의 칩 공장 부지로 텍사스 테일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수요일에 시 당국과 만나 새 시설의 건설 내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의 다가오는 170억 달러 규모의 칩 공장은 주목할 만합니다. 5,170만 평방피트로 계획된 테일러 시설은 올해 초 주의 전력 문제로 영향을 받은 회사의 오스틴 공장 크기의 4배가 넘습니다. 흥미롭게도 제한된 테일러 TX 부지는 기가 텍사스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있으며 차량 생산에 박차를 가할 때 상당한 수의 칩이 필요할 것입니다. 삼성은 이미 테슬라의 주요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FSD 컴퓨터에 사용되는 칩은 삼성의 오스틴 현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FSD 컴퓨터의 두 번째 버전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삼성의 테일러 TX 시설은 테슬라의 곧 출시될 하드웨어 4.0 컴퓨터를 특징으로 한다고 이미 발표된 사이버트럭과 같은 차량에 칩을 공급하는 데 매우 바쁠 것입니다. 곧 있을 테일러의 삼성 공장은 많은 이점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일러 독립교육부 사무실은 향후 10년 동안 시설에 대해 3억 1,400만 달러 상당의 세금 감면을 잠정적으로 승인했습니다. 텍사스 감사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삼성은 2024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2022년 1분기에 시설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흥미롭게도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의 기존 칩 시설과 가까운 독립교육구에 17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2월에 주의 전력 문제로 인해 오스틴 공장이 강제 폐쇄되면서 변경되어 약 3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오스틴 공장에서 떨어진 곳에 새 시설을 짓는다면 물과 전기 공급과 기타 인프라 구축에 삼성이 더 많은 비용을 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라인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내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삼성이 본격적으로 칩 공장을 건설하여 테슬라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기가 텍사스 근처니 교통적으로도 좋을 듯 하네요. 든든합니다, 삼성. 자, 그럼 수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수요일장 S&P 500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0.13% 결국 말아 올리면서 플러스로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마존도 끝까지 힘을 발휘해서 0.4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지금 구글은 0.4%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엔비디아는 1%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수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53불 플러스 0.13%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시작은 761불 시작했으며 최고 764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40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57% 하락을 했고요. S&P 500 마이너스 0.13%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도 마이너스 0.20%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밑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자, 밑꼬리가 길게 달린 건 자, 이후에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늘어야 좋습니다. 앞으로 좀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면 상승할 수 있는데 힘을 더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선 거래량이 느는 게 좋습니다. 보조지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67.20이고요. 매트는 계속해서 EMA 위에 안착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플로우 역시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742불 되겠고요. 718불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1차 지지선은 701불이 되겠습니다. 단기 저항선 762불이 되겠고요. 1차 저항선 778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테슬라는 현재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수요일 같은 장 경우 안타깝게도 지금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또 저항선을 막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말아 올리면서 그래도 플러스 양전을 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부분, 이 연두색 제가 해놓은 부분, 이 단기 저항선이거든요. 단기 저항선을 빨리 뚫고 이 800불 근처까지 가서 자, 이 저항선에 1차 저항선 맞고 내려온 한이 있더라도 이쪽까지 한번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영향이죠. 자, 이게 변수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테슬라는 위로 뚫으려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일봉의 투자 심리는 6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봉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 주봉도 지금 계속해서 W자 이후에 지금 상승을 하려고 위쪽으로 뻗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흐름이 깨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잘 움직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이 정고점, 자, 이 정고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지켜보고요. 테슬라 60분 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분 봉 최근에 예전에 한번 저점이 깨진 이후에 다시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자, 이 부분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최근만 보더라도 자,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올린다는 건 지금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시장의 변수, 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면서 지금 계속 테슬라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2576, 아웃플로 2465. 자, 매수세가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수세 또한 강하게 나왔습니다. 장 시작 후 테슬라의 좋은 호재로 인해서 초반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개인 매수세, 기관, 큰손 대량 매수세 모두 좋은 분위기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타이밍에 변수가 작용을 했죠. 자, 바로 시장 지수 영향이 테슬라에 끼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1차 저항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세였는데 안타까운 그런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향후 충분히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시장 지수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이야기했던 그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 이상도 상향 돌파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예전부터 말씀드린 시장 지수란 이 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기적으로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테슬라 주가의 이번 주 흐름은 아직까지 좋습니다. 계속 지켜보고요. 테슬라는 에너지 거래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거래하지만 테슬라는 에너지 용량을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사는 오토비더 플랫폼을 사용하여 새로운 거래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토비더는 테슬라의 파워팩, 파워월 및 메가팩스와 같은 에너지 자산에 대한 실시간 거래 및 제어 플랫폼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최적화되어 자산을 더 잘 활용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출시되었으며 올해 초 이미 1.2기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더 많은 에너지 자산을 배치함에 따라 제품은 회사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해당 자산을 수익화할 거래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거래 및 시장 운영 책임자인 줄리안 라미는 링크드인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에서 에너지 거래 및 시장 운영에 중점을 둔 새로운 팀을 구성하게 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팀은 테슬라의 글로벌 배터리와 재생 가능 프로젝트의 성과를 주도하고 도매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구축하며 테슬라의 자동화된 에너지 거래 플랫폼인 오토비더의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테슬라는 메가팩을 사용하는 대규모 신규 배터리 프로젝트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증가하는 에너지 자산과 최근에는 새로운 가상 발전소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거래자들로 구성된 전체 팀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파워를 사용하는 완전한 산해 가상 발전소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회사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글로벌 분산형 전력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테슬라에서 흥미로운 새로운 직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비더를 사용하여 분산된 에너지 자산을 관리하고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수익을 창출합니다. 흥미롭게도 테슬라와 테슬라 이전의 오토비더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 신생업체 와트린 사이의 연관성도 발견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에서 노력을 이끌고 있는 레이미는 와트린이 2018년 11월 익명의 회사에 인수되기 전까지 와트린의 설립자이자 CEO였습니다. 그 회사가 테슬라라면 놀라지 않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회사에서 인수한 후에도 스타트업은 최근까지 독립적으로 운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에너지는 본격적으로 에너지 사업을 크게 일으키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일론이 자동차 사업만큼 에너지 사업도 커질 거라 말을 했었죠. 향후 미래에는 에너지 사업의 수익이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또 특허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번엔 레이저인데요. 테슬라의 미친 레이저 앞유리 와이퍼 특허가 이번 주에 미국 특허청에서 공식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 출원된 미국 특허청은 테슬라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여 신청서를 승인하였습니다. 테슬라는 과거에 앞유리 와이퍼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2월에 회사는 전자기 선형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앞유리의 습기를 제거하는 로드스터의 새로운 와이퍼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승인받았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와이퍼로 한 동작으로 앞유리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앞유리에 와이퍼가 없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이버트럭에는 와이퍼가 없어서 이상했는데 테슬라는 마침내 사이버트럭과 이번 새 특허를 보면 흩어져 있던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차량 및 태양광 발전 어셈블리의 유리 제품에 축적된 파편의 펄스 레이저 청소에 대한 특허가 2019년 5월 10일에 제출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부여되었습니다. 특허
부여는 원래 일렉트릭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테슬라 이번 특허 출원에 대해 살펴보면 차량용 청소 시스템에는 차량 유리 제품의 영역을 조사하기 위해 레이저 빔을 방출하는 빈과학 어셈블리, 해당 영역에 축적된 파편을 감지하는 파편 감지 회로 및 제어 회로가 포함됩니다. 제어 회로는 유리 제품의 영역 위에 축적된 파편의 검출을 기반으로 빈과학 장치 어셈블리에서 방출된 레이저 빔과 관련된 매개 변수 세트를 보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테슬라가 파이프라인에 꽤 미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CEO 일론 머스크는 로드스터가 스페이스 X 저온가스 추진기를 사용하여 호버링하기를 원하고, 사이버트럭은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토네우에 태양 전지 패널을 장착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테슬라는 여러 특허를 획득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전에 사이버트럭에 왜 와이퍼가 없냐고, 레이저 아니냐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역시 레이저였네요. 완벽한 미래형차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회사는 발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회사의 성장을 보면서 느끼는 점 없으세요? 저는 앞으로 회사는 엄청난 수익이 나올 것이다. 미래의 비전이 처음 생각한 것처럼 지금도 좋아 보인다. 회사가 정말 많이 커지겠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테슬라는 방향성을 잘 잡고 순항 중입니다. 이 배에서 내가 목표한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꼭 자리를 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무수히 많은 파도가 올 것입니다. 저와 끝까지 인내하여 달콤한 열매를 다같이 맛보았으면 좋겠네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